늘 하는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저는 임영닷컴 차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냐면요. 이제 7, 8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연도별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보는 것처럼 7, 8월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효율적인 임용고시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올해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죠.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목표에 맞는 공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부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해하기 위해 생각하면서 정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이해한 내용을 키워드로 표현하기 위해서 암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기한 내용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걸 합격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와 암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서 이게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뭘 해야 된다? 문제에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는 여기 이해에 이제 조금 치중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암기와 문제 적용에 여러분들이 치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제 이해와 일종의 암기를 하죠. 그리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한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암기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뭐 이해, 암기, 그리고 문제 적용을 전부 다 따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같이 굴러가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조금씩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를 할 때에도 당연히 뭘 해야 된다? 내가 외웠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적용이죠. 그래서 7, 8월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암기를 하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아직 암기가 안 돼서 문제 적용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암기와 문제 적용은 제가 보기에는 별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즉, 암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문제 해결력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도 문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암기와 문제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러한 걸 잘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는 이론서라든지 아니면 서브노트, 단권화자를 이용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무한 반복 보셔야 됩니다. 즉, 이제부터는 공부라기보다는 암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영역별 기출 문제풀이라든지 간에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해보고요. 그 문제를 접함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 또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쭉 키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9, 11월에 뭘 할 수 있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도 조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별로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된다? 네, 암기와 문제 적용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3, 6월에 봤던 영역별 기출문제와 달리 연도별 기출문제를 살펴볼 때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역별 기출문제에서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영역별 기출문제, 특히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영역별,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영역으로도 나눠놨지만 또 어떻게 나눠놨냐면 각 영역에서도 같이 봐야 될 개념들, 즉 우리 교재 측면에서는 섹션별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특정한 내용을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몽땅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사례 교수법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본다고 하면 일반사례 교수법을 질문할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를 지금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마인드맵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서브노트 단권화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출문제가 많이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덜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연도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 문제에 여러 문항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문항들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이,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유아교육학 또는 초과정의, 그리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와 다른 장특법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도별 기출 문제를 볼 때 좋은 점이 뭐가 있냐, 또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특정한 해에는 특정 내용을 물어봤고 그리고 특정한 초등 그리고 중등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 늘 그때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연도별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공부하고 나서 쭉 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기르기 어려워요. 근데 연도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문제에도 여러 영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융통성 그리고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이게 확장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문제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 6월에 봤던 영역별 기출문제 말고도 여러 번 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연도별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뭘 먼저 해야 되냐면요, 특정한 문제를 보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전년도나 전전 영년도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물어봤던 걸 또 물어봤냐, 아니면 비슷한 문제인데 다른 개념을 물어봤냐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그 다음에는 이걸 안 물어보겠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데 다른 걸 물어보겠다는 걸 우리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특정한 개념이 나왔다. 그럼 앞에 나온 것처럼 일반사례 교수법이 나왔다고 하면 이 일반사례 교수법과 관련된 전체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든 아니면 써봐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나 단권화 자료 아니면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인출해 봐야 돼요. 이렇게 인출해 봄으로써 내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지금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인출해 본다고 하면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지금 해당 내용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 8호 정도 그리고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할 정도 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기본 내용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새롭게 나와 있던 강론이라든지 새롭게 강조되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시험 문제 안 나왔던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내가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상기함으로써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암기했던 내용을 인출하고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보는 관점 또는 문제 해결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라도 이때는 이게 답이고 저때는 저게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면서 즉각적이고도 정확한 답을 빨리 인출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답을 설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요 쓰는 것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쓰는 걸 잘못 못하고 한다고 하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빨리 인출을 해야 될 건과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통해서?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다가 보면요. 네,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모든 시험의 기본은 기출 문제를 푸는 거고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농담으로 늘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뭐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기출 문제를 하면요. 나중에 어떤 능력까지 생기냐 하면 특정 내용을 보고 이게 몇 년도 나왔다. 그리고 이게 유치원에서 나왔다. 초등에서 나왔다. 중등에서 나왔다.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얼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도별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봤잖아요. 이 영역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김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이고 박 교사는 통합유치원의 유아특수교사이다. 다음에 가는 김 교사와 박 교사의 대화 내용이고 나는 김 교사와 은지 어머니의 대화 내용이다. 물음을 답하시오. 자, 물음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문제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뻔합니다. 답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분석하는 거니까. 자, 김 교사와 박 교사 대화 내용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가정방문 전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김 교사, 박 선생님 개별학 교육계획 다 작성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분들은 이거 열심히 짜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까지 짜야 되는데. 여튼 박 교사 기획, 저는 통화학급 교사로부터 각 유아에 대한 발달과 학습에 대한 정보를 받고 유아가 다니는 치료실의 치료사나 심리학자, 의사 등으로부터 진단 결과나 중재보포를 받아서 부모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작성했어요. 아, 그렇셨군요. 저는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데 니은 각 영화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여러 관련 서비스 영역의 전문가들과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부모 그리고 제가 한 팀이 되어 교육진단을 계획했어요. 교육진단 시 팀 구성원들이 동시에 관찰하며 평가했는데 그때 제가 촉진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팀이 합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같이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했어요. 자, 지금 기흥,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팀 접근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치료사, 심리학자, 의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진단의 결과들을 다 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교사가 취합을 해가지고 부모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본인이 IP를 작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죠. 평가는 따로 하고 중재는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를 보시면 13년 같은 경우는 다 초 얘기할 때 간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지금 15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서류를 모아가지고 교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업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중재를 같이 한다는 거에 진짜 모여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문제를 보면.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은 뭐다? 가낭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자, 한 팀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교육 진단을 계획했는데 이 교육 진단을 계획할 때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고 이때 자기는 뭘 한다고? 촉진제를 하고 그리고 이 끝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고 내용이 나오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초학문적 팀 접근입니다.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다음 박교사.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시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중재는 어떻게 하세요? 자, 각 영화에 따라 팀원 중 한 사람이 영화의 과정을 방문해서 개별화 교육 계획의 목표 성취를 도울 수 있도록 부모를 지원해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재를 할 수 있는 초학문제 접근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교사와 부모. 그래서 부모한테 뭐 한다고요? 전부 다 역할 전이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리고 주로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도 그렇고 부모한테 필요한 걸 알려준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역할 전이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초학문 접근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문항 1번. 기획에 해당하는 팀 협력 모델을 쓰라고 나와 있죠. 자, 기획 뭐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따로 중재 같이 하는 가낭문제 접근이고요. 그리고 문항 2번. 니은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진단 방법. 뭐 니은의 팀 초학문 접근이잖아. 초학문 접근에서 뭐 한다고? 원형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앞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는 문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냐면 역할 전이와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역할 전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역할 전이 5단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자, 다음은 땡땡 특수학교에 다니는 5세 중복장애 유아들을 위한 지원 방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항 2번 내용을 바로 볼거 할게요. 문항 2번을 보니까 인호를 위한 전문가 팀의 1. 협력 모델명을 쓰고 진단 측면에서 이 협력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는 동그라미 1번 협력 모델을 볼 텐데 협력 모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아 특수교사, 청각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함. 전문가별로 중재계획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함. 눈에 띄는 건 뭐다? 중재계획을 개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인호의 부모가 팀원임. 이게 제일 눈에 띄고요. 그 다음 때때로 팀원 간의 인호의 문제를 논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 없죠. 평가 관련된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측면에서 다간초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 방금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모 역할 측면에서 여기 있구나. 이 측면에서 제가 그 말을 했죠. 가낭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팀원으로 참여한다고요. 이게 가장 큰 눈에 띄는 내용이에요. 가낭문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중재할 때 이렇게 정보 교환,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가낭문은 때때로 정보 교환과 정보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도 어렵진 않아요. 그 대신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뭐 가낭문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 따로 중재 따로 뭐 중재 함께 뭐 이런 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했지만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부모 역할도 물어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이 가낭문의 장점과 단점을 쓰는데 어떤 장점과 단점을 써야 되냐면 진단 측면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써야 돼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있어요. 이소연 선생님 책 유아 특수교육 책을 살펴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해설자료 7번에 보시면요. 해설자료 7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7번에 보시면 이렇게 협력 모형에 따른 3가지 접근 방법의 장단점이라고 해서 이소연 선생님 책에 나와 있는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어요. 자, 장점과 단점 내용을 살펴보면 뭐 다항문적 접근은
이렇게, 가낭문 접근은 이렇게, 초항문 접근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문제는 가낭문이기 때문에 가낭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낭문제 접근의 장점을 보시면 활동과 교육 목표가 서로 다른 영역끼리 보충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로 통일된 서비스 계획에 기여한다. 세 번째, 서비스 대표자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게 가낭문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전문가의 고집이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융통성이 없는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다. 그리고 서비스 대표자의 역할이 불명하기 때문에 역할 수행에 있어서 독단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떠올려야 됩니다. 아니, 진단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뭐지? 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장단점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다하간 초의 특성을 이용해서 답을 적으시면 좋은데, 일단 저는 단순하게 답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답을 썼어요. 내용을 썼어요. 근데 이 답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 내용을 기반해 가지고요, 답을 쓰면요, 지금 가낭문의 장점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진단하기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단점으로는 뭐가 있다? 네, 진단 시 중복된 검사, 그리고 진단 시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책보다는 유특책에서 제가 찾은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어본 게 진단 측면에서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근데 왜 제가 답을 일반적인 장단점을 썼냐면, 여러분들은 일단 일반적인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유특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특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거잖아요. 평가를 함께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평가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평가를 못한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함께 못한다는 기준으로. 자, 그 다음 6번 문제. 근데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출분석에 보면 정말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6번 문제 있잖아요.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근데 내용 읽어보시면 얘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 내용에 뭐가 있냐면 전부 다 우리가 봤던 그 초항문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컵의 낮게 잘린 쪽이 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거 컷 어웨이 컷 설명이잖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 그쵸?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8년 중등 문제인데 문제 낼 게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 여기 13년 유치원 문제 보고 조금 새롭게 재해석해서 문제 낸 거예요. 기출문제 보면 답이 그놈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연도별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문제, 특히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통합교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근데 실제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영역별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과 그리고 융통성을 길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특수교사인 김 교사가 만 5세 발달지체 유아 태호를 위해 전문가와 협력한 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을 보시면요. 이렇게 1번, 문항 1번. 김교사가 다른 전문가와 협력해서 실시한 교육 진단이 무엇인지 쓰라고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협력 방법에서 교육 진단, 진단 방법을 물어보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답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김교사가 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보시면 김교사는 언어치료사, 요즘에는 언어재활사라고 나오죠. 언어재활사, 작업치료사, 복지사 등 전문가들과 교육진단을 실시하였다. 근데 이 교육진단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진단은 인사하기와 분위기 조성하기, 과제 중심 진단, 휴식 시간, 이야기 시간과 교수 시간, 자유놀이, 회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육 진단과 관련된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절차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 원형 진단의 절차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능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원형 진단의 절차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원형 진단을 사용하는 협력적 방법은 초학문적 팀 접근이고, 이 초학문적 팀 접근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는 촉진자가 필요합니다. 이 촉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사가 되고요. 이 촉진자와 함께 이 태호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뭐가 되냐면 태호를 지도하는 중재자가 된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촉진자로 선정된 전문가는 태호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태호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기읍, 태호 어머니는 결혼 이민자로 우리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에는 통역사가 참여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가의 일반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초학문적 접근법에서 하는 평가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협력과 관련된 다간초의 특징들을 언급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진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봤던 원형진단이 있겠죠. 그러면 이 초학문적 접근 방법에서 교육진단과 똑같이 나오는 개념들을 관련 문제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원형진단,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중재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식을 방금 얘기했던 촉진자, 교사, 그리고 학부모, 어머니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 전이 또는 역할 방출이라는 게 있죠. 이 역할전이 역할 방출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꽤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할전이와 역할 방출과 관련된 단계 또한 이 문제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책에서는 초학문적 팀 접근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생을 지도할 때는 어떻게 지도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삽입 교수로 지도한다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출문제에 이 삽입 교수의 장점을 쓰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 진단 그리고 역할전이 삽입 교수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1번 문제에서 인출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추가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유특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유특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초등과 중등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빼고 이제 기초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다른 과목의 문제에서 이게 특수교육학이라든가 이게 유아교육학이라든가 이게 뭐 유아특수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특정 내용을 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다시 말해서 특수교육학으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못 푼다고 하면 이게 어느 영역인지도 한번 유추해는 것도 나름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유아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다음 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항은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괄호에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김교사가 전문가와 협력한 방법은 디귿 접근 방법이다. 이 접근 방법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진단은 각자 진행하지만 정기적 모임을 통해 다른 분야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리은 접근 방법을 제안을 보완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가가 뭐라고 했죠? 가가 초학문제 접근이라고 했고, 그럼 나 같은 경우도 초학문제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 교사는 간식 시간에 작업 치료사로부터 턱 주변의 근긴장도가 낮은 태호의 턱을 지지해주는 손 동작을 배우고 있다. 김 교사는 작업 치료사의 지원을 받으며 태호의 앞과 옆에서 턱을 보조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중 한쪽에 낮게 잘린 컵에 담긴 물을 먹이고 있다. 이때 니은 컵을 낮게 잘린 쪽이 코 반대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지금 1번 문항에서 봤던 뭐가 있다? 역할 정의 내용이 지금 나에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2013년 이 문제에서는 초학문제 접근과 관련해서 가에서 원형 진단을 그리고 나에서 역할 전환을 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나 내용을 살펴보시면 역할 전이, 역할 방출 단계에서 지금 전문가가 있고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김 교사가 태호의 턱을 지지해주는 손 동작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역할 확대 그리고 역할 확장 그리고 역할 교환 그리고 역할 방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3번 문항에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다간초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다는 것 정도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항. 자,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는데, 자, 지금 나에서 보시면 태우가 턱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이 턱을 지지해주는 손 동작을 작업실에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뭐 태우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 학생이고 이 지체장애 학생을 지금 관련 서비스를 어디서 받는다? 간식시간,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받기 때문에 현재 이거 풀인 서비스로 진행을 받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야 되는데 니은과 같이 지도할 경우 태호의 머리 신전을 막을 수 있어 머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컷 어웨이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컷 어웨이 컵을 사용하면 두 가지의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기도 폐쇄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컷 어웨이 컵을 사용하면 먹이는 사람이 남아있는 물의 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항 4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뭐 기도 폐쇄라든지 뭐 목막힘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면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 물의 양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고 하면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두 가지의 장점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물의 양을 확인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연도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답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항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 끄집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예측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해결력을 조금씩 길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가 있고요. 합격하더라도 좀 편하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개월, 그리고 많으면 1년 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보다 점수 올리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네, 제발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네,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서 9, 11월 같은 경우는 누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열심히 하는 7, 8월에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